SSH 서버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SSH 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은요, etc 밑에 SSH 디렉토리 안쪽에 이제 SSHD _config고요. 그 다음에 실행 명령어는 이제 systemctl start sshD라고 썸 서비스는 생략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SSH 서버 운영에 중요한 거는 SSHD _config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주요 항목에 대해서, 이 파일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에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직접 파일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책을 또 한 번씩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역시 두 개를 준비했고요. 이쪽이 제 기준으로는 19.168점 인터페이스 컴피그 해보시면 이제 이쪽은 19.168점 105번이 지금 SSH 서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영상과 동일하게 컴피그 그거 설명드리면 19.168.56.106번이 클라이언트입니다. 서버가 105번.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106번을 테스트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일단 그 SSH 관련 디렉토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cd etc 밑에 이제 SSHD 하시면 LS는 여기가 이제 SSH 관련된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든 뭐 SSH 컴피그 서버 쪽에 이제 SSD _config 보이시죠? 요게 이제 SSH의 서버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vi SSD _config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이렇게 설정들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SHD _config는 여기 주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주석이 되어 있는 설정들이 거의 그냥 기본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주석이 뭐 그러니까 주석이 일반적으로는 주석이 되어 있으면 막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몇몇 설정들이 이렇게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포트를 바꾸겠다 뭐 이렇게 되면 주석을 푸시고 관련 설정을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단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트가 되어 있죠. 일단 주석이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또 말씀드리지만 기본 설정이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SSH 포트 번호가 22번이라는 거죠. 만약 바꾸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포트 번호를 바꾸시고 이제 재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드레스 패밀리에 대해서 나오죠. 현재 IP 체계가 IPv4하고 IPv6로 나눠져 있는데, 자, 얘는 뭐 두 접속 체계 전부 다 이제 가능하다라는 설정이고, 만약에 이제 IPv4만 계열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inet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이 부분에다가 inet이라고 적으시면 이제 IPv4 주소만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IPv6만 가능하게끔 하겠다 그러면 inet 하시고 6이라고 inet 6 6라고 적으시면 그 IPv6의 전용으로 접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슨 어드레스 나오죠. 리슨 어드레스는 이제 주소 체계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IPv4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주소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 서버에 설정된 주소 대역 다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뭐 이더넷 카드가 여러 개 있다든지 네트워크 그 IP 대역 여러 개인 경우에 한 가지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IP 주소를 치고 이제 설정하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 뭐 그런 설정들 나오죠. 그래서 포트 번호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y가 IPv4나 IPv6 다 접속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슨 어디스에 이제 여러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을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된다고 했죠. 뭐 22번은 뭐 콜론 22번은 안 하셔도 되는데 뭐 IP 주소만 지정하시게 되면 그 대역으로 들어온 그 대역 주소 IP를 치고 들어온 SSH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런 설정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2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순서가 조금 이제 제가 체크하고 지금 뭐 거의 디폴트가 그 프로토콜 2다 보니까 현재는 뭐 버전이 빠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키들이 나오죠. 호스트 키는요. 이 서버에서 생성하는 키 관련된 값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RSA, 그 다음에 뭐 ECDSA, 그 다음에 ED256 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아마 알고리즘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키 값들은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할 때 보면 서버에서 키를
생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키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터미널 하나 더 열어볼게요. 네. 터미널 하나 더 열어보면 자, 디렉토리 한번 가볼게요. cd하고 etc 밑에 ssh 가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지금 본 게 이제 ssh d 언더바 config인데 여기에 보면 뭐 RSA 키, 뭐 RSA 키, 퍼블릭 키 이렇게 이제 서버에서 생성하는 키 관련된 정보들은 여기에서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cat ssh 하시고 이렇게 호스트 내용 한번 봐볼게요. 호스트 언더바 이제 RSA 키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서버에서 운영하는 RSA 프라이빗 키라든지 각 키 값들을 쭉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설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뭐 각종 어떤 이제 그 키 관련된 설정 파일들은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설정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 로그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스로그 퍼실러티인데 이 SSH 관련된 이제 로그들을 어디서 이제 관리하냐라는 건데 시스로그의 이제 퍼실러티가 설비라는 뜻인데 실제로 하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어스프리브라는 항목에서 관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로그 분석에 대한 영상을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이 7버전을 지금 다시 제작해서 다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SSH 그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로그거든요. 어떤 사용자들이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고 몇 시에 들어오고 몇 번 IP 들어오고 어떤 아이디 들어온다고 해서 다 기록을 하는데 SSH도 자체적으로 이제 로그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로그라는 시스템 로그에 위임을 하고요. 그때 담당하는 녀석이 어스프리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살짝 보여드리면 어스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스로그는 vi etc 밑에 rclogo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rclogo.conf라고 보시면 나중에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룰스에 보면 어스프리브 별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SSH가 지금 어스프리브로 관리가 된다는 거고요. 어스프리브는 어디에 기록되냐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VAR 로그의 CQ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즉 SSH를 접속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기록을 VAR 로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다시 정리해드리면 시스로그한테 위임을 하는데 시스로그는 또 이걸 어디에 기록하냐면 VAR 로그의 CQ에 기록한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센티케이션, 그 로긴 그레이스 타임이라고 되어 있죠. 로긴 그레이스 타임. 그러니까 연결을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그 로긴이 실패했을 때 연결을 끊을 시간 2분, MEB 2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자, 그럼 이제 여기 보면 퍼미트 그 루트 로긴 yes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SSH로 기본적으로 로그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막으셔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잘 봐보세요. 지금 이제 레딧 계열에서 일단 보안의 취약점이라고 뭐 보긴 어렵지만 일단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트 로그인이 기본적으로 열려 있어요. 루트로. 그러니까 이쪽이 클라이언트라고 말씀드려 조금 줄여볼게요. 이쪽이 클라이언트입니다. 106번입니다. 105번으로 SSH 지금 열려 있거든요.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SSH 하고요. 자, 192.168.56. 네, 105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yes 하고요. 자, 패스워드 CentOS거든요. CENTOS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접속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후 해보면 이제 여기 지금 106번으로 해서 인터페이스 컴피그 해보시면 이제 105번으로 들어온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두 가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접속한 정보는 어디에 남는다? 테일, var, 로그에 CQ에 보면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로컬호스트 SSH가 업세트 그 패스워드 포 루트 192.168.56.106번의 SSH2 프로토콜 지금 뭐 기본 프로토콜이 SSH2 2버전이기 때문에 SSH2로 해서 루트가 로그인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션 오픈 유저 루트죠. 즉 이 세션 오픈이 뭐냐면 로그인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일단 문제점이에요. 지금 SSH가 루트 패스워드만 알면 로그인이 돼요. 루트에서 맞으면 로그인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레딧 계열 서버 중에 이제 공격법 중에 뭐가 있냐면 SSH 무작위 대입법이랑 공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루트로 고정하고 아이디를 막 대입하는 거야. 대입에다 맞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예, 그냥 뚫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서버 운영하실 때 이제 가장 먼저 하실 거예요. 루트로 직접적으로 로그인 되는 걸 막으셔야 되는데, 예, 그 설정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퍼미트 루트 로그인 yes죠. 즉, 루트로 로그인 걸 허가하는 거냐? yes입니다. yes. 자, 그래서 막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뭘로 바꾼다? 예, 노로 바꾸셔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노로 바꾸고요. 자, 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저장을 하시고요. 자, 서비스 됩니다. 서비스 되는데, 정석대로 할게요. 시스템, ctl 하시고요. 리스타트 sshd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루트로 로그인이 되는지 다시 볼게요. 뭐 일단 기존에 로그인 된 거는 세션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 후에 보면 이제 로그인 되기 때문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요. 자, SSH 하고요. 105번 하죠. 자, 그 다음에 CENTOS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절 이제 로그 한번 봐볼까요? 로그 테일 -f var 로그의 CQ입니다. 이 테일 -f 는 이제 파일 팔로우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일하면 그 뒷부분 10줄을 보여주는 명령어거든요. 물론 옵션에 따라 몇 줄도 정할 수 있는데 -f 옵션을 주면 이제 붙잡아 달라는 겁니다. 모니터링 옵션이에요. 파일 팔로우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면 이제 이렇게 페일 된다는 거 보이시죠? 페일 된다라고 보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센티케이트 패셜 필터 이게 팜에서 지금 제한을 이제 걸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요구 조건이 UID가 1000번 이상인 사용자만 이제 로그인 된다는 거예요. 다시 CENTOS 되든 안 된다? 예, 지금 계속적으로 로그인 안 됐죠? 페일 됐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설정들도 끊어버렸네. 그렇죠? vi ssh underbar config입니다. 자, 또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퍼미트 루트 로그인 반드시 이 부분은 막으셔야 된다는 거. 물론 저는 다시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저는 뭐 저희 이건 뭐 방합 그 가상머신 상황에서는 뭐 로그인이 그 거의 뭐 외부에 들어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실제 서버 쓸 때는 이제 그 막으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맥스 어스 트라이 뭐 이런 거 스트릭트 모드 yes라고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로그인을 하기 전에 뭐 파일 모드, 사용자 홈 디렉토리 소유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원격 SSL 데몬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yes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맥스 어스 트라이라는 거죠. 예, 접속할 때 제시도할 수 있는 최대 횟수를 지정하는 설정이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6번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팜이나 이런 쪽에서 3번까지만 제한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먼저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스 세션 1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그 하나 IP에서 접속할 수 있는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 10개. 라는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런 설명들 뒤에 지금 책에 나오죠. 뭐 키 인터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기본 설정에. 그 다음 퍼시러트 있거나 로그 레벨 있죠. 인포 수준이나 이거는 예, 요 두 개는 이제 로그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로그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로그인 뭐 그레이스 타임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네, 스트링 모드 네, 이렇게 체크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맥스트라의 맥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SA, 뭐 이거는 이제 암호 알고리즘 배우셨어야 되는데 RSA 어센티케이션 쓰죠. RSA 인증을 뭐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퍼블릭 키 볼까요? 네. 자, 퍼블릭 키 어센티케이션 예스 있죠. 자, 요게 아시죠? 뭐 이거는 그 바로 직전 영상에서 보셨죠. 직전 영상. 본인 개인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ssh 안쪽에 authorize 키라는 거죠. 지금 기본값이 yes입니다. yes이기 때문에 요 키 가지고로 인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뭐 실습 제가 먼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SSH를 먼저 이거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건 뭐 아실 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정. 만약에 이걸 노로 하게 되면 키 authorize keys 인증 authorize keys라는 파일을 통한 인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 노로 설정하는 거를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커맨드 있고 뭐 authorize keys 유전 노바디를 했다는 설명들 이렇게 쭉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로스트라는 거죠. 여기 이 아로스트는요, 네. 그 SSH 전에 쓰던 게 이제 알로긴이거든요. 그 알로긴은 이제 어설라이스 키스 대신에 이제 이 점 아로스트라는 파일 이런 거를 쓰거든요. 그거를 이제 무시할 거냐는 거죠. 예. yes 하게 되면 네, 그걸 읽어드리지 않는다는 설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패스워드 어센티케이션 뭐 yes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커버로스 관련 설정. 커버로스는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건 뭐 기회에 또 다른 커버로스 뭐 이런 것들 한번 또 기회 되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설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e 팜이죠. 네, 팜은 리눅스 보안에서는 이제 팜을 조금 아셔야 돼요. 팜을. 팜. 그리고 레딧 계열에서는 네, 팜 이게 이제 예, 노라는 설정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use 팜 그러니까 팜을 레딧에서는 이 팜이 프로그램 어센티케이션 모듈이라고 되어 있어 인증 관련 사용자 인증 관련된 걸 총괄하는 보안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인증이 없는 서비스에 대신 인증해주는 그 대표적인 기능이 뭐냐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아이디가 서버에 1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팜이라는 거 써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서버에 1000명 있는데 뭐 5명에 대한 SSH 사용자 접근을 막고 싶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때 이제 재원하는 프로그램 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팜을 쓰게 되면 텔넷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0명 중에 딱 3명만 접근이 그 텔넷을 통해서 로그인 되게끔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용자 뭐 허가 목록 파일 또는 거부 목록 파일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게 팜이고요. 특히 팜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프로세스 개수를 제한할 수 있어요. 사용자별로 리눅스 서버에서 생성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수 제한이라든지. 그래서 이 팜을 알아두시는 것이 이 보안 관리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네, 제가 팜을 네, 정리해 드릴게요. 뭐 뒤에 바로 팜이 나오긴 합니다. 팜이 나오긴 하는데 이 책에는 좀 약하게 실려 있어서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팜을 지금 기본값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이 노러 설정이 안 됩니다. 레딧은 보안상 무조건 팜을 쓸수록 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뭐 TCP 포워딩이라든지 X 포워딩 yes라는 게 X11이 X 윈도우거든요. X 윈도우도 이제 SSH를 통해서 설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뭐 그런 설정입니다. 이런 설명들 책에서 나오죠. 보시면 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요. 팜을 통해 이거는 뭐 제어 못한다. 그 다음에 요건 X11 포워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격에 이제 암호화해서 포워딩 접속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설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설정들 보시면 네. 프린트 MOTDS라고 되어 있죠. 이건 로그인을 하게 되면 ETC 밑에 MOTD가 이제 그 로그인이 성공하면 그 메시지를 뿌려줄 수가 있는데 그 파일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MOTD도 네 가끔 써볼만 하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프린터 모드 SSH가 뭐냐면 이 파일 중에요 로그인가 이제 메시지 그 사용자 관련 메시지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텔넷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cat etc 밑에 이슈라는 파일 있어요. 이슈라든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이슈.net이라는 파일은 똑같죠.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로그인 전에 쓰는 메시지죠. 쉽게 말씀드리면 컨트롤 F 이렇게 2번 하게 되면 이렇게 창 뜨잖아요. 요게 etc 밑에 이슈 파일이고요. 이슈.net은 텔넷으로 들어올 때 위에 메시지 뿌려주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파일.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중에 또 뭐가 있냐면 cat etc 밑에 MOTD라는 파일 있어요. MOTD는 뭐냐면 메시지 오브 투데이라고 그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 메시지를 등록해 놓잖아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에 성공한 사용자들 메시지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모드 S라는 건 뭐냐면 etc 밑에 MOTD 내용이 프린트 되도록 설정한다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시요.
자, 지금 아무것도 빈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캣으로 뭐 VI 편집기 하셔도 되고 캣으로 이제 제가 그 수정 한번 하겠습니다. MOTD 예를 들어 뭐 보통 어떤 게 하냐면 뭐 게임 같은 것도 뭐 언제 시스템 점검한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뭐 그럴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뭐 메인테인 해볼게요. 유지 보수한다. 언제 하냐면 뭐 대충 뭐 문법은 무시하겠습니다. 뭐 tomorrow 그죠? tomorrow 뭐 AM 4시부터 뭐 6시까지 한다.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자, 컨트롤 D 해보겠습니다. 그럼 cat 다시요. etc 밑에 motd 하게 되면 이 안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로그인에 성공하면 저 메시지가 뿌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106점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다시 루트로 들어가 보면 좀 키워볼까요? 자, SSH 하고요. 그 다음에 192.168. 네, 56.105번 해보겠습니다. 루트로 예, 루트로 막았죠? 포세인으로 해볼게요. SSH 포세인 골뱅이 192.168.56.105번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 이렇게 해볼게요. 2, 3, 4 아닌가요? 이렇게 로그인 되어 있죠. 여기 잘 성공했습니다. 제가 다른 패스워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시스템 메인테인 tomorrow AM 4에서 그러니까 새벽 4시 6시까지 유지보수 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러한 이 motd라는 파일을 이제 출력해 줄 건지를 이렇게 뭐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시 라스트 로그인을 비율할 거죠. 이거는 이제 로그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로그인 시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죠? 6월 8일날 지금 마지막 페일 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로그인 한 거는 네 6월 5일날 제가 오후 4시 33분에 로그인했다. 이런 기록들을 보여주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rint last log yes 있고 그 다음에 keep alive yes 써 있죠. 계획적으로 이제 그걸 유지할 거냐 이제 뭐 그런 설정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e login no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로그인 세션 같은 걸 직접적으로 이용할 건지 알 건지 일단 뭐 no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샌드박스라든지 뭐 permit use invalid no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압축 관련된 뭐 설정들 압축을 허가할 건지 말 건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인터벌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송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서버에서는 메시지를 보낼 때 지정하는 시간인데 0이라면 뭐 보내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설정이 되어 있다고 뭐 제가 책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허가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 보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메시지 횟수를 최대값을 지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NS, use DNS 있죠. 그 IP 주소를 조회를 해서 그러니까 호스트 주소를 조회해서 이제 IP 주소로 해석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설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SSH의 이제 PID는 여기 기록된다는 겁니다. 기록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맥스 스타트업 이런 게 있죠. 이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CH-root 디렉토리 논의라고 되어 있죠. 이거 yes 하게 되면 접속한 디렉토리가 최상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위 디렉토리 모두 올라갈 때 쓰는 건 뭐 이런 설정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배너 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접속하는 그 환경에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로컬 되어 있죠. 뭐 환경 설정하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FTP라는 거. 그 SSH 통해 FTP가 SSH 운영하시면 별도로 FTP 운영 안 하셔도 되거든요. SFTP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뭐 사용하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 설정들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설정들. 일단 이제 루트만 다시 열어놓을게요. 제가 좀 테스트할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루트로 원래는 막으셔야 됩니다. 퍼미트 루트 일단 yes로 하겠습니다. yes 저장을 하시고요. 시스템 ctl 리스타트 sshd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트로 다시 로그인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SFTP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만약 포세인이 접속한다 그러면 이제 위치하시고 이제 SFTP 해보시면 SFTP가 있습니다. SFTP하고 191.168.56. 이렇게 105번 하시게 되면 FTP랑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이 지금 이제 어슬라이즈 키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죠? cd su-포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ls-al.ssh 보면 이제 어슬라이즈 키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접속이 되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ls-l 하면 이제 파일들이 있죠. ls-l 하면 동일하게 뜨죠. 네, 이렇게. 그래서 SSH 운영하시게 되면 FTP도 서버 운영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몇몇 중요한 회사들 가보면 FTP 서비스를 아예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대신에 SSH를 운영을 합니다. SSH. 그리고 FTP 필요할 거 있으면 명령어 똑같습니다. 이렇게 헬프 해보시거나 물음표 해보시면 FTP 서버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대부분 그냥 거의 동일해요. 뭐 물론 약간 틀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만 있는 것도 SFTP에만 있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뭐 파일 하나 가져와 볼까요? 여기에 뭐 없는 거를 가져오시면 포세인 3.txt가 없는 거 여기 서버에 있고 클라이언트 없는 거 보이시죠?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해서 FTP로 동작하는 거 아니냐? FTP 볼게요. PS 봐요. 서버 쪽에 PS AUX, 파이프 그랩 FTP 하게 되면 여기 FTP 서버 안 떠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통 이제 VSFTPD라는 그 데모를 띄우셔야 FTP 서비스를 띄우는데 굳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SSH 지금 서비스만 SSH 지금 좀 서비스가 뭐 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면 그랩 SSH에 보면 SSD라는 그 서버가 지금 동작 중이잖아요. 요거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요. 요거 받아가겠습니다. 요거 포세인 3.txt. 자, 그럼 SFTP 하고요. 192.168.56.105번 합니다. 됐죠? 그럼 바로 커넥션 되죠. 어설라이즈 키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 전 영상 지금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어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왜 그냥 접속이 되냐?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없앨게요. 그럼 다시요. cd.ssh의 어설라이즈 키죠. cd죠. ls-3 지금 이것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 안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만든 rm 어슬라이즈 키 지울게요. 자, 없죠? 그러면 이제 물어본다고요. 어쩔 수 없이 FTP 하고요. 자, 물어보죠. 패스워드 물어보는 거 보이시죠? 그럼 제가 지정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죠. 자, 그럼 커넥트 됐다고 나오는 겁니다. 자, 받아가겠다. 그러면 get 하시고요. ls 한번 해보여야죠. 자, 정석대로 해서 ls 하면 여기 포세인 3.txt 보이시죠? ls get 하시고 포세인 3.txt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패치라고 되어 있죠? 네, 패치가 인출하다 그런 뜻이죠? 홈 포세인.txt를 포세인.txt로 가졌다는 거고. 퀴트 하고요. 자, ls 하면 여기 이제 포세인 3.txt를 가져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SSH만 만약에 이제 설치를 운영을 하게 되면 FTP 관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SH가 상당히 유용해요.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서버들이 이제 SSH는 거의 기본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SSH 사용법은 아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SSH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